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3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3주차 2교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1주차에 강의 안내했고, 2주차에 미디어와 리터러시 얘기하면서 실질 문명에 대한 얘기 좀 했었죠. 자, 이번 지금 3주차는 미디어 사특성,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4요소 중점적으로 하고, 다음 4주차에는 리터러시와 윤리, 5주차에는 책 읽기, 그리고 미디어 읽기, 6주차 미디어 리터러시와 독서 교육, 7주차 미디어 리터러시 쓰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주차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와 윤리 하는데, 그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영화 좀 보셨으면은,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이 지금 3주차 2교시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4요소,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 온라인 교육,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미디어 리터러시 4요소 조금 했죠? 네. 미디어 리터러시 4요소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또는 소통하기, 이렇게 하기도 해요. 네. 소통하기, 소통 능력, 네. 소통하기, 소통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네. 그래서 미디어 접근 능력, 지난 시간에 이제 이해에서 표현 영역을 순서로 해야 된다. 이해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키오스크 얘기도 좀 하고 그랬죠. 네,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로 나에게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돈을 요구, 목표로 한다. 나에게 돈을 목표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자, 세 번째, 소통하기. 소통 능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죠. 네, 그래서 사실 소통을 원해요. 네, 그래서 뭐, 외향적인 사람은 더 이렇게 소통 많이 원하죠? 네, 내향적인 사람도 소통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그 사람들, 그, 내향성적인 사람들도 결국은 그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지, 소통을 다 이제 원하는 거죠. 네, 소통을 다 원하는. 음, 그렇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소통을 원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다 한방향 미디어였어요.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거는. 그런데 최근에는 다 쌍방향 미디어. 그리고 이 유튜브도 쌍방향 미디어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방송을 생방송 진행하면서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다 읽어주고 같이 반응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댓글 달았는데 뭐 매불쇼 같은 그런 유튜브 방송은 제 댓글이 어, 읽힐 확률이 거의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보고 막 댓글도 막 순식간에 팍팍 올라가고 그런데 조금 이제 그 시청자 수가 적은 그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 볼 때 댓글 보면은 좀 읽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뭐 좀 색다른 경험이죠. 네, 뭐그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후반 수업 때 배우를 하지만 유튜브가 결국 그냥 TV거든요. TV. TV. 당신의 TV 이런 뜻이에요. 유튜브 자체가. 당신의 TV 이런 뜻인데 하여튼 TV에서 뭐 나랑 TV로 보는데 내가 소통한다. 이 자체가 좀 놀랍죠. 놀랍기도 하고 하여튼 새로운 경험. 네, 이렇게. 음, 네. 그래서 어 쌍방향 미디어. 좀 새로운 경험이고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능력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참여 욕구, 어, 이런 게 이제 많으면 좋겠죠? 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규범이 또 있어요. 뭐 우리가 막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규범을 또 인지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해하는 건데 가끔씩 댓글도 한번 보내고 이러면 또 이제 표현해 보는 거죠. 네. 근데 댓글 달기에서 악플로 인한 자살 또는 댓글 조작이란 정치적 사건 이렇게 읽으면 봐도 댓글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네, 댓글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렇죠? 댓글 달기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 절대. 네, 뭐, 이렇게, 뭐, 아주 큰 방송에서는 구독자 수가 많은, 시청자 수가 많은 방송에서는 뭐 댓글 달아봐야 순식간에 지나가고 읽어주지도 않지만, 그런 댓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플로 인한 자살, 댓글 조작이라는 덧친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댓글 달기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전화 같은 거, 소통 이런 것은 용건만 간단히 해라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트렌드가 바뀌었죠.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소통하는 시대이죠. 근데 이게 참 이 소통이라는 것이 이게 좀 약간은 또 이렇게 모순된 게 있는 것이 지금 어떤 사람이 나랑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저랑 소통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과 또 소통을 해. 근데 진짜 웃겨. 근데 그 사람을 또 만나. 직접 만나. 그러면 또 그 사람이랑 또 소통을 막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거기서는 또 다른 사람과 또 핸드폰 소통하고 있어요. 어, 또 이런 좀, 어,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어, 그리고 또 이 직접 소통에는 좀 서투르다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 기기 속에 갇혀서, 어, 서로를 소통을 많이 한다고는 느끼긴 하지만, 오히려 또 외로워. 소통을 많이 할수록 안 외로워야 되는데, 외로움을 느끼고, 또 소통을 많이 하면은 고립이 안 돼야 되는데 고립돼. 그래서 지금은 모순적인 세상이죠.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서로를 고립시키는 세상. 네, 이런 좀, 음, 그래서 저 뒤에서 좀 또 잠깐 그 온라인 기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기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일차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하는 것에, 지금 만약에 강의를 듣고 있다면 강의 듣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친구랑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럼 전화 통화에 집중하고 책을 읽고 있다. 그러면 책을 읽고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과거에 이제 SNS 처음 나왔을 때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상의 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언택트 시대에는 그 영향이 훨씬 더 커졌죠. 네, 댓글 달기도 있고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창의적 표현 능력입니다. 창의적인 표현 능력. 우리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표현 욕구가 있는 거고 표현 욕구가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욕구를 또 실현해야겠죠. 그리고 제작하는 거, 전달하는 거, 이런 방법을 또 우리가 알아야지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과거에는 이런 표현 욕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 사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뭐 장비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만 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다. 손쉬운 툴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제가 처음에 컴퓨터에서 아니 저기 그 복사기죠, 복사기. 복사기에서 그 스캔 처음에 복사기는 스캔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복사기에. 그때 스캔을 하려면 클릭을 상당히 대여섯 번 했어야 돼요. 컴퓨터에서 어디 들어가서 뭐 누르고 뭘 이렇게 스캔을 하고 그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죠? 지금은 그냥 복사기 위에다 눌렀고 스캔 버튼 누르면 딱 스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처음에는 그런 기능이 생겨. 근데 그게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지나면 방법이 아주 간소화돼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 화면에서 캡처 따는 것도 처음에는 클릭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캡처 그냥 바로 그 기능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운받을 필요도 없이 그 우리 컴퓨터 자체에 다 내장되어 있잖아요. 캡처 기능이 이런 거. 손쉬운 툴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어떤 영상 창작하는 것도 영상 창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나 해보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해서 많이 그래도 쉬워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거를 보기만 하는 이해, 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표현의 주체가 한번 돼보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의 후반기 주요 과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기, 뭐 채널을 통해서 표현하기인데 네, 지금은
학교 정책이 좀 바뀌어서 여러분들 좀 하고 싶은 작품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미디어 리터러시 4요소를 알아봤어요. 네.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소통하기, 그리고 창의적 표현 능력. 다시 한번요. 네. 아,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그다음에 소통하기, 창의적 표현 능력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짜 뉴스하고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또 뒤에서 한번 또 가짜 뉴스 또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가짜 뉴스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뉴스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사실은 온갖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거짓말, 유언비어 이런 거 존재했지만 지금은 이제 모두가 연결된 온라인 생태계에서 그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고 피해도 상당하다. 예. 뒤에서 한번 더 할 텐데 이제 정말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뭐 사람들이 대규모로 학살당하는 그런 문제도 생겼죠. 이게 어떤 가짜 뉴스가 편집증, 편향성 이런 거가 또 결부가 되면서 그런 어떤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해요. 또 최근 딥페이크 합성물이 나와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AI도 가짜 뉴스 생산의 원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그 법원에서 그 어, 재판을 하는데, 한 변호사가 이제 어떤 판례라고 해서 가지고 온 10개의 그 사건이 10개로, 10개로 제시한 판례가 모두 다 거짓이었죠? 근데 이제 그 변호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그 AI한테 작성을 맡겼는데, AI가 다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대수의 뉴스가, 바로 막 엊그저께 막 최근 뉴스는 아니고, 제 기억에는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 AI를 막 쓰기 시작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래서, AI가 이제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믿고 유통을 시키면은 그 자체가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상당히 교묘하기 때문에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AI니까 얼마나 진짜처럼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AI가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은 뭐 거짓말 안 한다고 해요. 너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지? 끝까지 거짓말 아니라고 해요. 뭐 내가 근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더라 그러면 그때서야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 이거 거짓말이지? 이렇게만 물어봐서는 대답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요. 그러다가 좀 근거를 대면서 너 이거 거짓말이지 하면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한번 어떤 학생이 어 아니 제 아들이 뭘 물어봐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급해가지고 어 AI한테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걔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길래 제가 이제 일단 저도 빨리 급하니까 아들한테 보내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짓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진짜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AI 거짓말 엄청 많이 한다. 근데 그걸 그냥 유통시키면 가짜 뉴스가 된다라는 점. 네. 자, 그 가짜뉴스 예방 수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해당 정보에 대한 출처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SNS를 떠도는 근본 없는 정보인지, 또 낯선 사람의 인터넷 신문사, 낯선 이름의 인터넷 신문사들은 우리 우선 어떤 판단을 조금 더 보류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기자의 다른 기사들도 살펴보는 것도 그래서 이제 해당 정보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는 거죠. 출처 확인. 가짜 뉴스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이 첫 번째 출처 확인이지 출처 확인. 자, 두 번째는 다른 뉴스를 교차 검증하는 거죠. 인터넷에 해당 정보를 검색하고 같은 내용의 다른 언론사에도 반복되어 나오는지 확인한다. 다른 곳에서 다르지 않거나 다르게 보도한다면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 사실 이거 이제 불과 한 2, 3일 된 얘기인데 어,
정말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에서 우리 청와대와 관련된 뭐 사법고시 이런 거와 관련된 어, 뉴스를 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당연히 사실이라고 믿었죠. 교차 검증할 필요도 없었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한국의 어떤 어떤 메이저 신문사였기 때문에. 근데 2, 3일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청와대에서는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물론 이제 또 내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청와대 했는데 뭐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뉴스를 가짜 뉴스가 아니라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뉴스도 우리가 그렇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다. 그렇죠. 댓글. 거짓 선동을 일삼는 댓글들도 많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기사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댓글들. 그렇죠. 진짜 좋은 댓글들이 판단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댓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이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온라인 세상이 아니고 오프 세상이니까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 옆에 동료한테 물어보는 거 똑같은 내용인 거죠. 야, 저 어떻게 생각해? 뭐 진짜로 생각해. 내가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혼자 보고 있으니까 그런 댓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번째, 이제 공유하거나 전할 때, 특히 이때가 중요한 거죠. 공유하거나 전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클릭 몇 번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는데 내가 공유한 것이 가짜 뉴스가 돼버리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나의 경솔한 공유나 댓글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또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예방수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뉴스 읽기 팁이 있어요. 네. 실제 일어난 일인지 추측성 보도인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또 어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필요도 있는 거죠. 어떤 기자가 뉴스를 썼으면 그 뉴스를 읽었을 때 사실과 의견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겠죠. 네. 자, 같은 기사의 내용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보면 되겠죠. 네. 같은 기사의 내용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신문사들의 어떤 그 기자들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복부. 계속 복사하고 붙이고, 복사하고 붙이고. 내가 어떤 내용을 가져다가 다시 재생산할 때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해본다는 거죠. 한국의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가 더 쉽게 확산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독자의 입장에서, 그런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가 혹시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좀 골라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또 리터러시 이해의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해지만, 뭐 우리가 또 약간 참여하게 된 표현 부분도 있지만, 리터러시 이해의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 것도 온라인 교육이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온라인 교육은 이제 온라인 실시간 교육은 아니고, 온라인 일반 교육이죠. 실시간이면 상호 소통이 이제 되는 건데, 상호 소통은 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창구에 있는 카카오톡을 만들어 놓아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온라인 교육은 사실은 학습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학습자의 의지가.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 물론 이제 어린 학생들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들이긴 하지만 그 EBS에서 완강률을 조사를 했는데 2%가 채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1점 몇 프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100명이 강의를 들었다면 진짜 많아요. 2명만이 그 강의를 끝까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98명이 그 강의를 끝까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강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학습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성인 포함해서 많은 수강생이 중도에 포기하더라.
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온라인 학습 업체들이 좀 많이 정책을 바꿔가지고 출석 체크랄지 완강 이벤트랄지 강의를 다 듣고 일정 이상의 점수를 맞게 되거나 뭐 수료하게 되면은 뭐 보증금을 환불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어떤 수강생의 학습 의지를 독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강의는 자신이 낸 보증금보다 더 많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아르바이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50만 원 내고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어떤 특정 기간 내에 강의를 다 듣게 되면은 150만 원을 돌려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알바를 하는 걸로 해서 학생들이 계속 틀어만 놓는 거예요. 신청을 한 다음에. 어, 핸드폰 같은 게 있으니까 틀어놔가지고 들은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온라인 교육 업체에서도 그런 완강률 같은 걸 아마 높이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자기 조절 능력, 온라인 원격 수업, 자기 조절 능력인데 그 온라인 원격 수업이 확대될수록 자기 조절 능력이 높은 학생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실력을 쌓는다. 근데 저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원격 수업을 어, 실제 이제 그때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온라인 원격 수업이 없어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일부는 계속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는 수업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 원격 수업이 시간과 공간의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도 뭐 예를 들어 15주다. 그러면 15주를 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정 주차는 그냥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 특정 주차는 발표 같은 거,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또 출석을 하고 그래서 온오프를 이렇게 잘 섞어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 녀석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프가 더 좋은데, 네, 현장에 나가서 수업 받는 게 더 좋은데, 그 온오프 그렇게 수업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굳이 뭐 학교 갈 필요가 어딨냐.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이런 거 재밌는데. 그래서 하여튼 온라인 원격 수업이 진행될 때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거죠. 이걸 할 때 이제 그런데 자기조절 능력이 중요한데 자기조절 능력을 높이는 방법 하나만 집중한다. 영상 화면을 켠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노트 필기를 한다. 강의가 끝난 후에 점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음, 자기 조절 능력을 이제 높이는 방법. 첫 번째, 하나만 집중한다예요. 하나만 집중한다. 네. 하나만 집중한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능력인 시대에, 네. 지금 우리 현재 멀티태스킹이 능력인 시대죠? 그래서 이는 이제, 어, 스스로 이제 조절이, 가능할 때, 네, 이야기죠, 사실은. 네. 조절이 가능할 때. 노트북으로 강의 듣고, 패드로 인터넷 검색하고, 핸드폰으로 SNS 하고, 이런 광경을 카페에서 또 쉽게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학습 중에는 하나에 몰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에 혹시나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 멀티태스킹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 들을 때는 하나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일이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교육자로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1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사실은 바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좀 못하게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필요한 온라인 강의라면은, 좀 그 강의에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근데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어떤 사람은 좋겠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은 재미가 사실 있진 않아요. 그렇죠? 재미가 있진 않다. 그래서 집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집중하기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제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온라인 실시간 교육. 저희는 이제 온라인 일반 교육,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일반 교육인데, 온라인 일반 교육은 좀 집중하기 쉽지 않지만, 온라인 실시간 교육은, 저도 이제 최근에 무슨 온라인 실시간 교육은 저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을 받는다고요. 온라인 실시간 교육. 네. 그럴 때는 좀 뭐 집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때는. 실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에 이제 영상 화면을 켜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20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박사과정이 마지막 학기였는데, 박사과정이 마지막 학기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줌이라는 것도 몰랐고, 영상 강의도 몰랐고, 그때 제 데스크탑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이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뭐 학교에서는 그때 막 초창기여가지고, 원래는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온라인 강의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뭐 갑자기 이제, 저도 뭐, 근데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워낙 내성적인 분이어서, 그분은 카메라를 그냥 끄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온라인은 처음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온라인 뭐 강의를 하다가 카메라 좀 켜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자체가 없으니까, 카메라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강의를 어떻게 하여튼 한 학기를 끝냈어요. 끝나고 이제 학교를 나가 후배들을 만나는데, 후배들이 막 하는 소리가, 선배님 뭐 이렇게 어떤 교수님 계시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 교수님 지금 온라인 강의 하는데 엄청 빡세요. 막 그러면서 막. 모두 다 화면을 다 켜야 되고, 뒤에 무슨 배경은 뭘로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뒤에 어떤 학생이 배경이 빨래가 널어져 있었는데, 그 빨래 치우라고 막 교수님은 그랬고, 뭐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박사과정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될 때, 이게 영상을 켜지 않은 것이 그 선생님한테 엄청난 신뢰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영상 끄고 합시다 그러길래 저는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근데 한 분이 영상 한번 켜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카메라가 없습니다 하고, 결국 그 학기를 그렇게 끝냈는데, 그게 예의에 엄청나게 어긋났구나. 이렇게. 네. 근데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영상 화면을 실시간 온라인 강의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켜라고 하는데, 안 켜죠, 안 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온라인 영상 강의에서 이 화면을 켜지 않는 것이 이 선생님한테 엄청난 신뢰인 걸 그다음 알고 나서부터는 뭐 이렇게 뭐 영상 강의를 저도 근데 가끔 듣게 되는데 항상 영상을 켜고 있습니다. 영상을 켜고 그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게 그냥 교실의 한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응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막 영상을 켰는데, 안 킨 것처럼 생각해서, 코드하고 막 그랬죠. 네. 그리고 난 생각해보니까, 뭐야, 코드하는 거, 그 상태에서 다 받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영상 켜면은, 사실은 거의 실시간 교실에 있는 거와 똑같이 느껴져요. 네. 영상 켜면은, 또 회의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회의도 많이 하는데, 회의할 때 이렇게 영상 켜고 하면은, 회의할 때는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영상을 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영상을 켜는 것이 우리가 기본 예의라는 것은 그래도 선생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화면 켜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스러움이 오히려 집중하게 되는 거고, 이 역으로 영상 끄면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실시간 교육에서 영상 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리액션도 좀 하고, 채팅이나 목소리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이죠. 채팅해라, 채팅. 그리고 자꾸 말도 하라, 이거죠. 네. 노트 필기. 그래서 온라인 수업 때 강조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프라인과의 연계인데, 또 나의 방식으로 한번 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 필기가 좀 필요하다 하면 좋다, 이런 뜻이죠. 또 강의가 끝난 후에 점검. 그래서 간단한 퀴즈나 발표. 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퀴즈가 있죠. 네. 퀴즈나 발표. 퀴즈에 꼭 잘 참여하고 발표도 할 수 있으면 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수업 시간 퀴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퀴즈를 좀 내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카톡 같은 것도 아무 때나 보내도 된다. 지금 이제 이 퀴즈 같은 거는 개인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정답이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 때나 보내도 된다. 밤에 새벽 2, 3시에 보셔도 그때도 보내도 된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자기 전에 저는 무음으로 항상 해놓고 자요. 네, 해놓고 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듣다가 맨 마지막에 퀴즈가 나오면은 잠깐 강의를 멈춰놓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딱 보내셔라. 저는 지금 그런 뜻으로 퀴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주 퀴즈 나가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사요소를 쓰시오. 네, 미디어 리터러시 사요시 초성 힌트가 나가면은 네, 네 이렇게 나갑니다. 네, 세 번째는 COT읒 뭐 능력도 되지만 COT읒 티읒 기억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니까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온라인 교육에서 집중하는 하나의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퀴즈까지 해서 여러분, 네, 우리 3주차 2교시 수업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4주차 때 리터러시와 윤리 수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3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